다음은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P 바이 D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의 개념 및 그 7개 원칙 부분입니다. 그 프라이버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1990년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그 정보 프라이버시 위원인 얀 카부키안에 의해서 처음 그 사용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의 그 7원칙이라 그 다음에 배울 그 8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의 그 7원칙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칙은 프로액티브 not 리액티브 부분으로서 그 프라이버시의 그 어떤 침해 사고가 난 뒤에 조치하는 게 아니라 그 사전에 그 침해를 예상하고 어떤 예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저희가 하는 그 지금 그 개인정보 영향 평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석 설계 단계 때 진행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폴트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가 추가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IT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 안에 녹아 들어가 있고 그게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그냥 기본 세팅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칙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프라이버시 인베디드 인투 디자인 해가지고 그 설계 단계부터 내재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IT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통합되게 적용을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뭐 개발까지 끝나고 나서 별도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분석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프라이버시가 아예 내장돼 있어가지고 그런 설계가 내재가 돼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면은 그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은 그 positive sum, not zero sum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능성과 편리성,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노력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원칙은 end-to-end security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인 개인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하고 이용하고 저장하고 뭐 나중에 파기까지 그 전 단계에 걸쳐서 그 개인정보가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visibility and transparency라고 해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처리 과정이 정보 주체한테 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Respect for User Privacy 해가지고 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7가지 원칙이고 각각의 항목별로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의 그 8가지 그 원칙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8가지 원칙을 좀 도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서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의 정보 주체와의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계에서 인폼이랑 컨트롤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그 4가지 어떤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어떤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2가지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새겨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그 정보 제공, 인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한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가시성과 투명성 있게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고 어떤 정보를 갖다가 저장을 하고 누구한테 주고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통제 부분, 컨트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 수집을 한 거를 갖다가 철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철회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다가 정보 주체한테 제공해주는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그 여섯 번째까지는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의 최소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때 그 너무 많은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최대한 제한해서 수집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집된 거를 제한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숨기기 하이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들이 그 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유추할 수 있고 이렇게 안 되게 최대한 그 불필요한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되게 이렇게 해달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리 세퍼레이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 정보를 그 유추하거나 이래서 뭔가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결합 가능성이나 이제 추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보들을 갖다가 그 좀 분리를 하고 분산을 하고 서로 그 결합을 못하게 이렇게 격리를 해야만 그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는 이제 총계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집계하는 경우에는 세부 정보를 갖다가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보여주지 않거나 함을 통해 가지고 그 누군가인지 유추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이라고 하는 인폴스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법규 요구사항에 맞게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리를 잘 실행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입증, 데모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잘 관리하고 실행한다는 거를 갖다가 나중에 누가 요구하면은 이렇게 내가 실행하고 있어 라고 어떤 그 준수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8가지의 그 전략이 각각 어떤 부분인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